prerogative, then very simply you will have to pay a tariff, differing amounts, but a tariff which will direct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and even trillions of dollars into our treasury to strengthen our economy.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 지속적으로 진행한 정책은 바로 관세였습니다. 관세를 협상 카드로, 그리고 마가, 그러니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의 이념으로 미국에게 큰 부를 안겨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2025년 4월 3일 발표된 상호 관세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에서 가장 오해받는 부분인 미국 소비자가 지불하는 것이 아닌 외국에서 관세를 지불한다는 주장을 줄곧 이어오며 자신의 관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Every prediction the critics made about our tariff policy has failed to materialize. The evidence shows overwhelmingly that the tariffs are not paid by American consumers, that they're paid by foreign nations and middlemen. 과연 관세는 무엇이고 그 관세는 정말 외국에서 부담하는 존재일까요? 지식탐구에서 알아봤습니다. 관세, 빅장관, 세금세. 영어로는 타리프라고 불리는 관세는 수출 수입되거나 관세선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는 대표적으로 농수산물 중 40만 8,700톤까지 저율 관세가 부과된 뒤 이후 물량은 513%의 관세를 부과하는 쌀과 같이 자국 농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는 국가별 협정과 당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다양한 관세를 통해서 국가의 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관세가 외국이 부담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헷갈리는 지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관세는 외국이 부담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가 가격으로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애플에서 새로운 휴대폰을 만든다고 하였을 때 들어가는 부품은 카메라 모듈, 디스플레이, 배터리, 외관 케이스, 메인보드, 센서, 프로세서, 메모리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해당 부품들이 전부 미국에서 생산된다면 관세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카메라 모듈은 대만의 GSEO와 한국의 LG 이노텍, 디스플레이는 한국의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중국의 BOE, 배터리는 중국의 ATL,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에서 담당하고 아이폰의 핵심인 AP는 자국에서 설계하지만 대만의 TSMC에서 생산하고 메모리는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적으로 대부분의 아이폰이 조립되는 곳은 중국의 폭스콘과 함께 일부 물량은 베트남과 인도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아이폰은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부품으로 들어가는 관세는 중국 기준으로 가공무역 제도에 따라 가공 후 수출의 경우 면세되는 법률이 중국 해관법 제3장 제32조와 33조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완제품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만약에 25%일 경우에는 수입하는 미국 업자에게 수입 상품 가격의 25%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관세는 국경 안에서만 거둘 수 있는 세금이며 중국 정부, 중국 기업, 해외 공장에게 세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건을 들여오는 미국 내 수입자에게 세금으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폰 16 프로 기준 원가가 $600라고 가정하였을 때 관세가 없었을 경우 수입업자가 수입할 경우 국제 해상 운임을 감안하여 미국으로 들여오는 한 개당 총 원가는 $600.1가 됩니다. 여기서 수입업자는 $600.1에서 자신들의 유통 마진과 함께 항만에서부터 물류 창고로 이동하는 물류비와 전국 물류망 운송비, 리테일 매장 운영비, 기업 자체 마진 등을 합쳐 적정 소비자 가격인 $999가 형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관세 25%가 붙을 경우 소비자의 가격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국제 해상 운임 비용을 제외한 거래 가격인 원가 600달러에 관세 25%를 부과할 경우 관세로 150달러가 미국 수입업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750.1달러에서 출발한 새로운 여정은 소비자 가격 999달러가 아닌 150달러가 합쳐진 1149달러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관세는 자국 기업이 내는 것인데 소비자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경제 경영학에서 부르는 패스스루 이펙트, 일명 비용 증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수입업자는 부과된 관세로 인해 증가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판매 가격을 올리게 됨으로써 최종 소비자는 인상된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고 곧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또한 가격 탄력성의 법칙으로 소비자가 대체할 상품이 없다면 가격이 올라도 계속 사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100% 부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출업체가 미국 시장의 점유율을 잃지 않기 위해 수출업체 이익을 깎아 가격을 내릴 경우에 한해 수출국이 일부 부담하는 형태이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파이젤 바움 외 3명이 2019년 공동 연구한 더 리턴 투 프로텍셔니즘에서는 비용 증가와 수입가 상승을 언급하며 소비자 및 수입기업의 손실 및 실질 소득 감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에 따르면 관세 인상이 관세 부과 이전 가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수입 관세의 부담이 미국 경제에 귀착된다는 것을 입증, 관세가 관세 포함 수입 가격에 완전히 전가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논문 초록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세는 국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외국에 부과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언제나 자국의 가격으로 돌아오는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는 상대를 겨누는 무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지식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